네, 8월 7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간단하게나마 시장에 대해서 복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끝났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고 어떤 단어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지금은 미국 증시는 제가 최근에는 쳐다보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드렸어요. 어저께도 마이너스 났다가 올랐습니다. 뭐 그들만의 리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미국 증시가 부러졌는데 우리 아시아 증시가 상해 증시하고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오히려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그게 언제 나타나나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는 2300선, 그 다음에 선물이 30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 그런 국면에서 나올 거예요. 8월달 말까지 계속 기다려 볼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300 시도했다 실패했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어저께 맥점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생시장에서 297.5라고 그랬죠. 어저께 7점 매매에서 두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상해 증시가 밀리니까 우리도 밀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증시는 어저께 1.2구나 급락을 했습니다. 직전 저점 1포인트 남겨놓고 돌려놨어요. 7월 6일날 저점이 2691인데 어저께 저점이 2692입니다. 종가는 2705. 그럼 오늘 깰 수 있잖아요. 오늘 반드시 돌리냐 깨냐가 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떤 화도 위안화 환율, 상해 종합주가지수 2700 지지 여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겠죠? 이란, 국가수권법, 호르무즈예요, 유가. 제가 이렇게 단어 툭툭 던지는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제 유가 하면 또 SOL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 유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중국 증시는 요번 쌍바닥, 특히 또 홍콩 H 증시, 이 홍콩 H 증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2015년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ELS 그 홍콩 기초자산한 거 완전히 급락해갖고 완전히 그냥 증권사 박살나고 실적 박살나고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그 펀드 중국계 펀드 또 홍콩 H자산으로 했던 몇 개 증권사들이 그냥 망가졌던 2015년입니다. 그래서 ELS 쇼크, 홍콩 ELS 쇼크라고 하면 검색이 될 겁니다.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ELS 관련돼 갖고 여러분들 그 발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 늘어나갖고 지금 50조 가까이 돼요. 이거 왜 설명하냐면 이제 상해 증시나 홍콩 증시가 자꾸 이렇게 불안하면 그동안 늘어났던 그 ELS 연결된 이게 코스피 200하고 연결돼 있고 또 홍콩 자산, 홍콩 펀드와 연결돼 있고 이게 다 또 주식시장에 관련된 종목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이렇게 우리가 보면 ELS하고 우리하고 펀드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은행에 가시죠? 은행원들이 요거 이자 좋은 상품 하나 나왔어요. 원금 보장돼요. 펀드인데 뭐 일정 기간 갖고 있으면 요 기간 동안은 뭐 5%, 요 기간 때 3%, 요 기간 땅에는 7% 이렇게 끊어서 줍니다. 이거 좋아요 하고 파는 펀드입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원금 보장된다고 하다가 시장 이 금리보다 훨씬 더 낮다니까 그거 들어요. 그거 옵션 매매하는 겁니다. 그게 기초자산 중심으로 저하고 같이 노상 롱숏 하는 거예요. 그런 펀드를 여러분들이 그냥 원금 보장형 펀드인 줄 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넉아웃 제도와 넉인 제도가 있습니다. 어느 그러니까 어느 영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간단히 얘기해서 원금 보장하고 이자 줍니다. 근데 꼭 문제가 되는 게 그 넉인 상태가 한번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가진 것 때문에 또 강제 청산 매물이 나옵니다. 그게 2015년도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모멘텀이 나와요. 홍콩 연계 펀드, 그다음 브라질 채권 펀드, 그리고 또 이런 은행 그 ELS에는 다 코스피 200 종목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것들을 왜 설명하냐? 거기에 연계된 매물이 자꾸 나와요, 요새. 그러니까 미리 리스크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또 걱정하는 게 지금 미국 본토 쪽보다요, 홍콩 H 시장, 기초자산으로 되어 있는 이쪽 시장과 연계돼서 차익 거래, 변동성 거래, 이런 것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보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더 봐야 됩니다. 미국 증시보다 그냥 중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0시 반을 동시효과 보겠습니다. 295를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297.5 다시 또 시도해야 됩니다. 어저께도 그 보시면 297.5 시도에서 두 번 실패한 거 검증하셨습니다. 오늘 만약에 295를 깨면 이거는 또 골 때리는 상황 나옵니다. 그럼 어저께는 잘 지지했죠? 오늘은 그냥 마이너스 20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플러스 10이든 20이든 올라가려면 어저께 공격한 거에 반대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란, 호르무즈예요. 그리고 이게 국가 수권법이 왜 무서우냐면요. 간단히 얘기해서 관련된 나라들을 제재를 해요. 여기서 제재가 들어가면 골 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간단히 확산이 되는지, 요것도 유가 관련된 종목들 갖고 보겠습니다. 아직 유가는 보시면 그래프상으로는 저기 75불에서 지금 65불 땅까지 빠졌다가 지금 중간 조정 50일 이평선에서 지금 대롱대롱입니다. 70불을 치고, 이론적으로는 70불을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는 치고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또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어저께 공격한 SK 하이닉스를 오늘도 공격하는지 막아내는지, 이 SK 하이닉스 공격은 상당히 셉니다. 에너지가 세요. 얘네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트릭스 볼 때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매트릭스 속에서 $1 동향, 위안화 동향, 위안화 보면 지금 위험하죠. 그나마 거래사 그러니까 증거금 높여갖고 저 꼬리는 달렸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안 빠져요. 이게 제가 6.75를 깨고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또 체크해야 될 거고요. 어저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모간 스탠리 보고서입니다. 공매도 무조건 때렸다는 얘기죠. 이것도 작년 11월 달에 얘네들이 작년 12월 2일 기억나십니까? 제가 삼성전자 끝났다. 그때가 여러분들 보면 12월 초에 이제 막 그때 반도체 슈퍼랠리 나오고 뭐 분위기 좋고 그냥 또 난리 쳤을 때 여러분들한테 52,000원과 55,000원 사이에서 뭐가 이 반도체는 끝난 것 같으니까 45,000원에서 47,000원까지 빠질 것 같으니까 리스크 관리해라 했던 때 그 근거 기준에 또 얘네들이 공매도 치고 노상파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이벤트 드라이브로 자기네들 나쁜 얘기 쓰고 지네들이 때려버려요. 이걸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래요. 특히 헤지 펀드들이 그 짓 많이 해요. 또 JP 모간이나 모간 스탠리나
몇 가지 그 증권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잘 하는 애들. 근데 여기 모간스탠리가 작년 12월 달에 삼성전자 공격했어요. 보고서는 어떻게 됐냐면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내리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때려버리는 거야. 빌려다 공매도. 근데 요새는 SK 하이닉스를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어저께 1,400만 주, 1,453억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받치래가 없으니까 이 정도 수량, 이 정도 매도 그렇게 큰 거 아니거든요. SK 하이닉스 자체 갖고는. 그래도 그냥 뚫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하락의 가장 그 중심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4.68%. 6월 1일 대비 단기간에 13%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상이 1, 2,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공격하는데 뭐 용 빼는 재주 있어요. 그럼 다른 것들도 다 뭐 그냥 보합 플러스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동시효과는 10시 반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수주나 그러한 전략을 체크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9만원 단에서 끊지 않으셨으면 7만원 단에선 당하세요. 그냥 얘네들이 때리면서 지네들이 또 받아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 더 날라간다 생각하고 그냥 오히려 전에 저점이 68,000원 7만원이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산다 생각하세요. 아예. 그리고 또 9만원 옵니다.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얘네들 공매도 친거 쏙 커버링하면서 또 지네들이 올려요. 지네들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단 하단 이렇게 해서 박스인데 요번에 82,000원에서 쌍바닥 지지선을 본 게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격은 8월 말까지 계속 공격한다. 어디서 방어하나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격의 에너지는 간단히 얘기해서 SK 하이닉스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증시 보는 거예요. 환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IT는. 어저께 그나마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투자 좀 기다렸는데 요새 정치권 싸움도 참 한심해요. 국민연금은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방어 전략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할 때까지 당했다가 돌리는 그 외국인들의 에너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상승을 주도했던 축이 뭐였죠? 2차전지입니다. 근데 이제 2차전지 섹터 보세요. 일진머티리얼스 마이너스 4%, 이제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걸 메꿔주는 쪽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나마 한미화품, 한미사이언스, 약간 바이오 쪽에서 뭔가 시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는 들었죠. 이제 앞으로 자기가 바이오 쪽 키우겠습니다. 그 의지가 실제 투자로 연결되면서 뭔가 모멘텀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바이오가 시도는 했지만 뭔가 응집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러면 심리를 개선시키는 북방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요새 북방 어때요? 제가 그냥 데드라인 설정한 게 다 끊겨요. 그래서 반 끊었다가 다시 보자. 그 데드라인만 설정했죠. 북방은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현대로템 28,000원 깨면 끊어. 어저께 현대건설 58,000원 깨면 끊어. 반만 끊어. 왜? 변동성이 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엄청나요. 다시 직전 저점까지 오면 어떻게 해요? 현대 엘리베이터 7만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30% 변동도 가능한 것들은 끊으라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SK하이닉스는 10%만 견디시면 돼요. 그럼 실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했다가 다시 오르는 타이밍에서 조절하십시오. 전번에는 95,000원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9만원 내렸습니다. 10월 11월 중에 9만원 오면 그때나 끊으십시오. 대신 문제는 뭐냐? 시간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8월 달에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저 외국 애들이 그거 대장을 자꾸 죽여버리니까
올릴 생각 없다는 얘기죠. 그 올린 모멘텀을 주려면 걔네들이 다시 공매도 친 걸 쇼커버링 하든지 환매수 해갖고 뭔가 땡겨주는 에너지 나와야죠. 그거 누가 모멘텀 줘요?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바닥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틈새 전략. 그래서 어저께는 오히려 덱스터 마이너스 때 오히려 사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거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수주나 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내수주란 게 뭐예요? 바이오. 그 다음에 갖다 얘기해서 정책 관련주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또 올랐으니까 아침에 살짝 어저께 뺀 거에다 올렸다 죽여버리는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는 옵션, 요새는 옵션 매매만 가능합니다. 어저께 297.5까지 옵션 40에서 50% 플러스 났다가 뺄 때 그대로 없어지잖아요. 오늘도 297.5, 295. 근데 만약에 295를 아침부터 붕괴하는 공격이 나오면 292.5, 295로 박스를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삼성전자 45,000원 붕괴 공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막아지느냐? 이게 이제 이란, 호르무즈해협, 유가, 위안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상해종합지가 지수에 갖다 얘기해서 전번 저점이 2691이니까 제가 거기서 50포인트, 그러니까 상해가 여기서 붕괴했어요. 2200, 200, 2300 가면 지금 끊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갈 것 같지도 않아요. 한 50에서 100 뺐다 또 상해도 또 3000 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감각만 늘어지고 그 다음에 요새 대형주 보시면 대형주 갖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형주 매매가 제일 어려워요. 시가상위 종목들. 완전히 관심 없을 때 망가졌을 때 사야만 먹어요. LG디스플레이도 그랬고 LG화학도 그랬고 다 뭔가 그래프가 모양이 좋고 할 때는 오히려 다 짱돌 맞아요. 요새 일지머티리얼스도 제가 55,000원짜리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프 모양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빌려다가 때리거나 차익 매물 나오거나 LG화학도 보시면 31만 원에 나쁠 때 했어야지 37만 원, 38만 원 또 당하거든요. 지금 장은 눈에 보이는 호재 나올 때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언제 방어가 되냐? 상해 증시에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또 단순해요. 우리나라가 전체 수치할 때 상해 쪽, 중국 쪽 가갖고 간접이 한 26%, 27% 되고요. 미국은 10에서 11%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전개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오히려 통신주가 괜찮아요. KT가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LG 플러스, 여러분들 LG 플러스 지금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KT, 우리 시간 여행하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27,000원짜리가 이제 3만원 넘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시장은 갖다리 예를 들어서 보수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 가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야 되고 저 경기 민감주들, 경기 민감 섹터의 그 흐름 보세요. 경기주 관련된 종목들 섹터 한번 보세요. 제가 크게 안 볼게요. 기준일을 6월 1일 대비해서 빨간 색깔이 있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SO일 하나, KB금융 하나, 삼성 화재 하나, 펜오션 하나, 그리고 대장주도 보면 현대제철 6월 1일부로 마이너스 11%, 현대건설 이게 16%, 하나케미칼 마이너스 18%, OCI 마이너스 23%. 이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냥 내수주 중심의 게릴라 전법, 그리고 치고 빠지기, 요 정도. 단타도 제대로 잘 안 나오는 시장. 그리고 이게 진정은 제가 8월 말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8월 15일 전후에서 이제 중국의 전략, 베이다이어. 그나마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베이다이어에서 도광양회라는 단어를 써서 반도체 굴기라든지 중국 굴기라든지 이 단어가 좀 들어가고 뭔가 타협의 소산으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실제 시장 시작하는 거 보면서 대응해보죠.